자, 이거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우리 임명신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 3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동시 통역할 수 있는 박사님이에요. 우리 학교에 같이 다녔던 동료이긴 하지만 저 정도는 따라갈 수가 없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런 학자이면서 이런 국제 문제, 국제학의 대전문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의 얘기를 전해드리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통 체포 구속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표정이 영 좋지가 않다. 12월 3일 계엄 발동의 취지와 배경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늘면서 50%를 넘어선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견인하면서 앞으로도 오를 추세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선 거는 오늘 제가 후반부에 가서 별도의 말씀을 또 전해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급해진 민주당은 카톡 계엄 등 갖은 패착을 거듭하고 있고 당대표 얼굴에서는 난감, 착잡한 표정도 역력하다. 윤통 인기 중심에는 2030 남성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꼰대인 586 세대의 부모나 상사로부터 게임에 빠진 무기력한 세대다. 이와 같은 취급을 받아왔고 자의식 과잉의 동년배 패미 여성들에게는 적대시 당하면서 위축되었던 이와 같은 20대, 30대들이 그들의 롤모델, 아이콘을 발견한 듯한 것처럼 열광을 하고 있다. 마치 기다리던 영웅서사를 만난 것과 같다. 악에 맞서 핍박받으면서 끝내 굴하지 않는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 이것이 현재 2030에 각인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다. 그들은 아예 윤석열 서사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또한 그 서사의 결말을 잘 알고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고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인공이 결코 죽을 리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즘 현재의 시국을 풍자하고 윤통을 띄운 밈. 이 밈은 이미지와 토막 영상을 의미하는데 이 밈과 또 K-팝 풍의 노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도 몇 편 들어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통을 칭송, 응원하며 시국 혼란의 원인 제공자로 민주당 및 그와 보조를 맞춘 공권력을 지목한 가사를 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작곡들은 상당한 음악적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2030들에게 윤통은 애칭 윤카, 윤석열 각하 줄임말이죠. 또 윤프, 윤 프레지던트 준말이죠. 이렇게 이 2030 세대는 윤통을 윤카 혹은 윤프로 불리고 있다 합니다. 이런 현실의 연장에서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인데 다짜고짜 폭도로 단정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법치를 유린한 공권력에 분노한 것임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법치라는 것이 법의 지배이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rule of law이어야 되지 rule by law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자연법을 말하고 있고 다수의 의석을 힘으로 밀어붙인 그와 같이 잘못된 법률과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국가기관과 공권력의 행보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스스로 찾아보고 판단한 사람들이 윤통을 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죽하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하였겠습니까? 서부지법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던 2020년도에 J6 사건과 그 구도가 흡사해서 새삼 한미 자유파 시민들의 공통적인 체험이 늘어난 느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J6, 제뉴어리 6라는 뜻입니다.
이 J6 사건 자체가 부정선거 문제로 발생한 것이었고 관련자들을 폭도로 규정한 것은 민주당 측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중심의 공화당으로 재건되면서 점차 퇴출된 이들, 즉 비트럼프 세력들은 우리나라 국민의힘 의원 지지자 일부가 대통령 탄핵과 서부지원 사태를 바라보듯 제뉴어리 6, J6를 비판하였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굳이 제가 부가적인 설명 안 드려도 될 텐데 혹시라도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1월 6일 사태 혹은 J6 혹은 제뉴어리 6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4년 전이 2020년 1월 6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 상하 양원에서 대통령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가결 인정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번 그 상원 의원의 의장인 부통령이 담당하게 되고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가 그것을 주관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도널드 J 트럼프의 47대 대통령 된 거를 공식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나 4년 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비겁하게도 그거를 똑바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아주 비굴한 자였습니다. 마이크 펜스. 면전에서는 뭐 가장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라고 늘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이스태블리시먼트 혹은 딥스테이트 워싱턴 스원프들의 뜻을 따라서 그 선거 결과를 경합주가 됐던 스윙 스테이트에서 결과를 다시금 재검표하라는 지시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듯이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걱정하는 자유애국 시민들이 의회 의사당 앞에 모여서 올바로 해라 이걸 주장을 하다가 슬그머니 의사당 문을 열어준 나쁜 경찰관들이 열어준 것을 마치 자기들이 열은 것으로 착각한 군중들이 그 안에 들어갔고 시민을 가장한 최소한도 26명 이상의 FBI 비밀 요원들이 민간인으로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소위 폭동, 내란을 갖다가 지휘 선동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새로운 신임 FBI 국장 캐시 파텔이 부임하기도 전에 크리스토퍼 레이는 자기의 임기가 2년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갔죠. 그러나 스스로 물러간다고 끝날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시에 이 워싱턴 의사당에서 폭력을 조장했던 불순분자들, 의사당 문을 열어준 의회 경찰들의 문제점이 보수 시민들 사이에서는 널리 공유되어 왔고 올바르게 인식이 되어 왔죠.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1,500명이 기소가 되고 1,200명의 유죄를 받고 645명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20년형에 처해져서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즉시 대규모 사면을 예고했는데 이주제큐티브 오더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이미 다 석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바이든 부부를 전송하고 와서 했던 점심을 먹기 전에 했던 그 길고 긴 즉흥 연설에서는 바로 주제가 부정선거, election fraud, election rigged, 이 소위 부정 불법 조작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를 조작이었다, 모니퓰레이티드 되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미국이 처한 현실은 왜 이렇게도 데자뷰처럼 똑같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일관된 화두, 공정한 국경, 공정한 선거, 공정한 언론이란 이러한 트럼프의 캐치프레이즈는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과도 딱 들어맞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통점 또한 뚜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과 트럼프 사이에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선거 공정성
훼손을 통해 사실상 국권 침탈 수준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높인 자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이죠. 이 중국 공산당의 위험을 일깨웠던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12.3 비상계엄이었고, 적대적인 언론 환경 역시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10여 년간 겪어왔던 일이랑 일치하게 됩니다. 자, 조기 대선을 주장하는 이 정신 나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반윤, 비윤 세력들일 텐데, 자, 이런 세력들이 떠드는 헛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번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세계 전략의 최고위봉의 전략 파트너라고 하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할 것은 조기 대선이 아닙니다. 조기 대선이 아니에요. 자, 저 거짓말의 무리들, 악당의 도당들, 국회를 해산하는 새로운 조기 총선을 통해서 거짓 세력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친중 세력들, 종중 세력들, 중국 공산당의 돈 앞에 거꾸러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저 종중파들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를 안 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 이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소수의 정신나간 미친놈들이라고 폄훼를 당해왔던 것이 대한민국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입에서 분명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얼마나 이 부정선거 때문에 대통령이 고통을 받고 고뇌를 했는지 자필 그 서신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제가 좀 이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께서는 서구의 사회주의 내지는 사회민주주의적 가치를 내걸고 문화 막시즘을 추구해온 영국, 그리고 유럽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반 트럼프주의자들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 견제의 핵심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변방의 중국몽이나 꾸고 있는 민주당 이런 것들과, 혹은 미군은 바로 점령군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동시에 그런 소리를 하면서 북한 괴뢰 집단에게 불법 대북 송금을 한 그 장본인이 당 대표로 있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갈 수가 없겠죠. 자, 트럼프와 함께 개인과 자유의 가치가 보장이 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를 건설할 인물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지금 이름 석자 중에 앞에 찌자가 들어가는 그 자가 아닙니다. 여배우로 농락하고 공짜로 러브 어페어즈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이 일을 할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 투사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중국 봉쇄가, 중국 해체가, 중국의 괴멸을 희망하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인물이 바로 윤석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지금 12월 15일 공수처 출두를 하기 직전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그 직후에 공개된 윤 대통령 친필에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누구보다 투철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입증하고 있죠.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 민의를 왜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권과 국민 주권 침탈 차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올바른 인식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더 완벽하고 더 철저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자들과 같이 적당히 타협해서 조만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나 받으면서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가는 것 대신에
자신의 대통령이란 직과 목숨을 걸고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윤석열의 용기와 배포 그리고 하자투성이로 되어 있는 체포영장조차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혈 사태를 우리 국민들끼리 벌어지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체포에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응했던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도덕적인 우위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2030 청년들이 뜨겁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산업 사회일수록 세대차가 심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지표에서 이들은 바로 2030 세대들은 노년층과 서로를 재발견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기사적인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헬 조선이다. 이렇게 여기는 썩어빠진 그러한 바보 멍충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윤석열이 여전히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이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 문정권의 황태자 시해범이다. 살해범이다. 반대한민국 본진인 민주노총의 돈줄을 말린 원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민노총의 돈줄이 마른 것은 평양의 공작 자금이 그만큼 고갈이 됐던 것도 또 다른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치는 김일성 주체 사상과 김일성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 이런 썩어빠진 전대협 한청년 이런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북에 헌납하려고 했던 이 치기 어린 이야기와 그들의 작태가 이제는 더 이상 이 현실에서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으셔야 하겠습니다. 1990년대 탈냉전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세계적인 현상이 트럼프주의 확산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사임을 했고 이것을 필두로 해서 주요 국가의 정권 교체 전망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루도가 트럼프를 비꼬고 뒤에서 욕하고 아주 온갖 꼴값을 떨었죠. 그런 지난 9년간 캐나다의 성평등, 탄소세 등 정치적 올바른 폴리티컬 커렉트니스주의 가치에 매몰이 되어 있어서 캐나다는 그 덕분에 후퇴하는 게 아니라 절망과 퇴락의 늪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선망의 이민 국가에서 먹고 살기 힘든 처량한 살기 어려운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례 어디가 될까요? 바로 불신임으로 인해서 이번 2월 달에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입니다. 올라프 슐츠 총리. 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슐츠에 대해서는 바보 멍충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의 모든 정치 리더십이 이번에 다 교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멍청하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외치는 자가 있어요. 다름 아닌 영국의 키아 스타머 총리입니다. 이 키아 스타머 총리 역시 며칠 안 남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엠마누엘에서 엄마 같은 와이프를 데리고 살고 있는 엠마누엘 마크롱, 이자 역시도 앞날이 지금 불투명하죠. 아니 다시 말하면 암울하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극우 취급을 받던 자유당에서 총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그 임명선 박사님의 글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지금 매우 잘 짜여지는 얘기고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종합 상황 정리를 한 보고서란 이런 아주 충실한 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변화하는 미국의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정가가 바뀌고 미국의 국가 문명 수준이 바뀌고 그리고 미국의 그동안에 잘못 관행적으로 왔던 정치적 올바름을 비롯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같이 정말 길거리에 내다 던져버려도 시원치 않을 이런 DEI 정책, Diversity, Equity,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DEI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개, 20개로 구분되던 성에 대한 정체성, 그에 대한 그 담론도 이제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만 확정되는 아주 올바른 그런 사회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중국을 해체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명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을 해상 봉쇄하는 법, 중국의 조선 해양업과 그리고 중국 해군을 멸절시키는 방법, 그리고 중국의 해상 풍력 발전소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중국 공산당에게 공급되는 돈줄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 필요할 경우에는 한중 간에 즉 인터넷 선 정도는 최소한도 단절시켜야 된다는 이런 중차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요, 대단히 우리나라에 있어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고려 중에 있지만 미국에서 지금 현재 고려 중인 것은 다름 아닌 대북 제재, 생션을 위반한 이재명과 문재인과 이재명 이 두 자를 미국 법정으로 끌어서 아마 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